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 관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로게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무어의 제2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핵심은 그 패배 비용이 4년마다 2배로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반도체는 어마어마한 장치 산업입니다. 인텔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통하는 AMD도 지금은 팹리스이지만 과거에는 종합 반도체 업체였죠. 하지만 그 제조의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생산 라인을 털어내게 됩니다. 현재 그 파운드리 3위 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는 AMD의 생산 라인과 UAE 국부펀드 간 합작으로 지난 2008년 분사해서 설립된 기업입니다. 2010년 중반 때 AMD는 남은 글로벌 파운드리 지분도 모두 털어내게 됩니다. 명실상부한 몸집이 가벼운 팹리스 기업으로 AMD가 완전히 전환한 것입니다. 이 반도체가 극도의 장치 산업이란 것은 AMD처럼 종합 반도체 회사가 그 팹리스로 전향하는 것과 같은 의사 결정을 만들 뿐만 아니라 같은 파운드리 내에서도 최첨단 노드를 포기하는 기업을 낳게 만듭니다. 이 패배 비용이 크게 오른다는 것은 막대한 R&D 비용 등 투자 비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 장비 등을 들여서 팹을 구축하자마자 팹을 곧바로 가동시킬 만큼 팹리스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막대한 비용 그리고 투자 비용 그리고 잇따른 수주 경쟁에서 최소한 팹의 가동률을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가 있어야 최첨단 노드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첨단 노드를 하는 파운드리와 성숙 공정만 하는 이류 파운드리로 파운드리 시장이 나눠지는 이유입니다. 이 최근에는 많은 파운드리 플레이어들이 미세 공정이란 그 깔딱고기에서 탈락했는데요. 글로벌 파운드리와 UMC가 대표적입니다. 그 결과 첨단 공정을 하는 파운드리는 삼성과 TSMC 두 개만 남게 됐습니다. 이 사실 자본 지출은 미래 성장의 좋은 척도입니다.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또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기꺼이 투자할 의사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보여줘 왔는데요. 심지어 경기가 침체기에 빠져도 일부 기업들은 투자를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체가 바로 삼성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미 애널리시스에 눈에 띄는 기사가 났는데요. 이 삼성이 경기 침체 속에서도 눈에 띌 만큼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은 올해 374억 달러 규모의 설비 투자를 집행해서 TSMC의 360억 달러, 인텔 250억 달러보다 더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특히 올 4분기 같은 경우는 인텔, 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모두 지난 3분기보다 투자를 줄여나갔지만 삼성은 오히려 크게 늘었습니다. 이 세미 애널리시스는 삼성이 메모리 분야에서 점유율을 크게 늘리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 자본 투자의 대부분이 파운드리보다는 메모리에 쏠리는 상황에서 하이닉스, 마이크론, 키옥시아 등은 감산을 결정했습니다. 이 반도체 업황의 반등 시기가 올 때쯤이면 지금과 같은 삼성의 물량 공세가 점유율 향상으로 기결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삼성의 메모리 분야에서 감산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마이크론, 하이닉스, 키옥시아 등이 더 감산을 해야 하는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 메모리의 원가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사실 메모리 분야에서 삼성의 공세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수세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미 애널리시스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이 크게 투자를 늘릴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봤는데요. 여기에는 퀄컴과 엔비디아의 파운드리 파트너 이동, 그러니까 삼성에서 TSMC로 이동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삼성 내부 칩인 엑시노스의 부진, 그리고 구글 텐서 칩을 탑재한 픽셀폰의 판매 부진 등 삼성 입장에서는 파운드리에서 각종 악재가 많다는 것입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5나노 노드에서 주문이 늘어날 상황은 아니라고 봤는데요. 이 8나노, 7나노 등에서 수주가 들어오고는 있지만 크게 용량을 늘릴 단계는 아니라는 점에서 삼성은 주로 3나노 선제 투자에 주력해서 시장의 반전을 도모하는 식으로 갈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파운드리 투자 내에서 3나노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뜻이지 삼성 전체 투자 규모에서 보면 3나노 투자는 극히 일부고 파운드리는 상대적으로 열의에 있다고 냉정히 짚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TSMC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실 TSMC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수익성이 높은 파운드리입니다.
그런 만큼 시장 전망, 고객의 구매와 수요에 대한 전망이나 통찰도 다른 업체보다 가장 뛰어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팹리스가 자신의 고객이기 때문에 파운드리 시장 전망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당연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 경쟁사보다 미래 수요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게 바로 TSMC의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TSMC와 관련해서 7나노와 6나노의 팹 이동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AMD, 미디어텍과 같은 팹리스들이 7나노, 6나노 등에서 5나노로 이동한 데다 불황으로 추가 고객 잡기에 실패하면서 팹 가동률에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역으로 보면 시장 예측에 있어서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TSMC조차 시장 예측이 제대로 안 될 만큼 지금 칩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TSMC는 미국 애리조나에 기존 120억 달러보다 3배 이상 큰 4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5나노 칩뿐만 아니라 4나노, 3나노 칩도 미국에서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물론 3나노 칩은 2026년부터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여담으로 엔비디아의 5나노 GPU인 호퍼를 잇는 다음 3나노 GPU가 블랙웰인데요. 이 블랙웰도 아마 TSMC의 미국 팹에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TSMC의 유일한 라이벌인 삼성이 파운드리에서 힘을 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메모리에 더 치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TSMC가 얼마만큼 더 독과점 구조를 강화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3나노에서 반전의 모멘텀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고 TSMC는 애리조나 팹에서 3나노 칩 가동에 나서는 등 이를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라 더 흥미롭습니다. 이 사실 반도체 시장 초기만 해도 많은 회사가 종합반도체회사 IDM이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팹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반도체 시장 초기만 해도 자본 투자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설계도 하고 제작도 하는 데 따른 부담이 크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미세 공정으로 넘어가면서부터였는데요. 공정이 복잡해지고 미세화되면서 투자할 것은 많아지는데 기존 사업에서 돈벌이는 점점 줄어드는 문제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시장도 초기에는 아이디어와 노하우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시장도 점점 성숙 단계로 접어들고 원가 경쟁력이 중요해집니다. 자신만의 제조 노하우를 가져가던 기업 중에 막다른 골목에 처하는 기업도 나온다는 뜻입니다. 기술을 계속 발전하려니 돈이 너무 들고 용케 기술을 개발해도 경쟁자가 또 나은 기술을 내놓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결국 제조를 포기하는 기업이 속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제조는 포기하고 설계만 하는 기업이 팹리스가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 반도체가 설계와 제조로 분업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첨단 공정의 가시를 지속적으로 누리면서도 자기의 설비만으로는 가동률을 높일 수 없는 딜레마에 입각한 것입니다. 이런 분업화 덕분에 팹리스들은 무거운 자본 투자의 짐을 벗고 경영상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달리 말하면 빠르게 변화하는 IT 산업에 맞춰서 체질을 바꿀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통상 범용 칩은 사용자 요구에 딱 부합하기 어렵습니다. 이 팹리스는 설계와 제조라는 분업화 덕분에 유연성을 갖고 자신이 원하는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게 됐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투자 관점에서 삼성과 TSMC를 한번 조망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